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 전국이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쥔 국민의힘이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의 무게가 실렸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사건건 특집으로 갈수록 더 예측 불허, 갈수록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계엄 사태 관련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나온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하루 만에 한동훈 대표 입장이 급변했습니다. 전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엄 선포 당시에 윤 대통령이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 이후에 김현주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실로 찾아가서 오후 1시쯤부터 회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죠. 네. 근데 아직 어떤 얘기가 오갔었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의총장에 나와서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다 이렇게 좀 명확한 이야기는 좀 더 전해져야 알겠지만 예. 구체적인 성과라 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남이 1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은 시간에 끝났고 네.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주진우 법률위원장과 함께 배석을 한 상태에서 4인이 회동을 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시간이 지난 연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난번 모임에 있어서도 예.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별반 큰 발전이 있는 대화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동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자, 회동에서 뭔가 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그 결론이 나왔다면 국회까지 오려고 했을까? 근데 대통령실은 방문 계획은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국회의장까지 나서 이렇게 한 발언을 한 걸로 보면 뭔가 상황 전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용산으로 가고 난 뒤에 다들 국민들이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 나올지 다 궁금했는데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에 국회로 대통령이 올 수 있다, 방문할 수 있다,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 야당은 3일 전까지 국회를 활동을 중지시키고 또 여야의 지도자들을 다 체포조를 통해서 구금시키려 했는데 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방문하는가 다 이렇게 아주 생뚱맞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국회 방문을 하려고 했던 의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누굴 만나서 뭘 하려고 방문을 했을까요?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본회의에 출석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 발표를 하기보다는 여당의 의총에 참석해서 본인이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강변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탄핵만은 좀 막아달라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탄핵을 막아주면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임기 단축과 개헌 이런 정치 일정까지도 저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까지 저는 유추를 해봤었는데 방문을 안 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로 또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려 했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만났기 때문에 예. 지금 의총장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있었는지가 알려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성명, 자, 김민수 대변인. 네. 3시 20분에 당초에 하기로 잡혀 있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3시 20분에 했거든요. 뭔가 아직 왜 그런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급박하게 상황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긴급 기자회견 자체가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별 내용이 없었는데 왜 이거를 긴급하게
회견을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탄핵 결정에 대한 시기를 좀 더 당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표결 개인적으로는 시점이요? 표결 시점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한다라고 하니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연기했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일반적인 지금 그 회견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자, 김진욱 대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 글쎄요, 오늘 지금 그 오전부터 오후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국회의 정치권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관저에 가시고 또 관저에서 돌아온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그 정치권의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원식 의장께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러 국회에 오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경호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국회하고 차분하게 협의하고 그러고 방문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받은 글이라 같은 그러니까 소문에 의한 그런 내용들에 의지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지금 국회의 상황이 저렇게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일단 국회 내에서는 여당의 한동훈 대표인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향후 일정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국민 발표하실 게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미리 공지하는 방식이 있어야 오늘과 같은 이런 혼란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 상황의 키는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죠. 한 대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지금 국회 상황이 더욱더 긴박해졌는데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을 면담했거든요. 이 자리에 배석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네, 김현주 대변인. 네. 지금 이제 국정원 1차장의 전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계엄이 선포된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제기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정원 1차장의 입에서 직접 그런 관련 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현직 국정원 1차장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문 발표 직후에 전화가 와서 1분 40여 초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당시에 국무회의의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 계엄령 선포 이전에 심의를 의무로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예. 계엄령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입장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직접 그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오전에 몇몇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해줬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예. 충격적인 그 성격을 볼 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목록을 마치 작성한 듯이 그 정치인들 또 현직 의원, 국회의장까지를 포함해서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번에 싹 잡아들여서 정리를 네.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실제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양심 선언에 해당되고 사실 이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이나 내지는 사실 고백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사법적으로 볼 때도 상당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국정원 1차장의 주장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직접 받았는데 본인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정원 1차장도 있고 뭐 다른 뭐 방첩사령관이라든가 다른 군 간부들의 증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실패한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 국정원장은 그런데 본인이 이런 관련 보도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1차장 발언 오늘 증언한 내용들이 본인이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1차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오보였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이제 약간 공방 양상으로 좀 전개되는 흐름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뭐 김병기 의원이 직접 듣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가 뭐 거짓이다, 뭐 오보다랄 확률은 뭐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국정원장이 왜 나서서 그것이 사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뭐 반박을 하고 있는 국정원장이 것일까요?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사태가 또 1차장의 어떤 양심선언 또는 예. 폭로 뭐 이런 것들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찮기 때문에 또 본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이런 그 친일 쿠데타에 뭔가 협조했을 가능성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책임도 좀 피하려는 그런 왜곡된 변명 아닐까. 당사자가 전화 받았던 당사자가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 받았고 의원들을 다 잡아 넣어라라고 했다. 뭐 그런 그 말을 직접 했기 때문에 오보일 가능성 적다. 또 그리고 특전사령관도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고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하는 그런 아주 정확한 그 말을 전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군 이동 사항이 국회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직접 점검을 했고 또 수방사령관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충격적인 그 발표, 정언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실이었다. 여당 대표까지 자신을 반대하는 이유로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 이곳저곳에서 다 이렇게 정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정당과 국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과천의 수방사에 감금하려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으로 봐집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작은 개인사라고 하더라도요. 법정 다툼이 일어나면 한 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최대한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에 반대되는 주장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예. 나는 이런 체포 지시 등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또한 경질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경질 지시 역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포고령에 의해서 내가 예. 어떠한 정치인의 위치 추적도 지시한 적이 없고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일반적인 사건, 개인사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입장을 들어서 안 되는 것인데 정말 국가에서 이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지금 숱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자 정말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한 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당내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발표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김재원 의원 등은 사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미루자, 최고위 회의를 좀 더 미루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예. 정치인의 책임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예. 네, 좀 지켜봐 주시고 진실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좀 체킹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오늘 예.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그래요. 오후에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전달드립니다라고 해서 문자로 예.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는데 예. 이렇게 문자로 알려온 것을 불과 2분 만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를 취소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해왔던 해명들이 상당히 여러 번 거짓으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해명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상 이게 뭔가 그 해명과 다른 내용들이 속속 국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둬들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홍장원 국정원 2차장이 오늘 나와서 한 얘기나 또는 곽종근 그 육군 특전사령관이 나와서 한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제 여전히 의문점도 많고 그동안 분명히 뭔가 이 대통령 이 10월 3일 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시가 내려간 것이 있고 특히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 방첩사령관에게 그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체포조가 방첩 그 사령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치를 파악해 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사, 수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야당 패널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김에 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늘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계엄 선포 당시 이제 국회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을 놓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던 거냐, 있었는데 병력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특수전 사령관의 이제 입장이 나온 것인데, 자 김민수 대변인 이제 자 여인영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본인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지시가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해서 좀 부딪히는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지금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맞는 상황인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라면, 그것도 지금 아주 높은 계급의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발언에 신중함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들이 빠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홍 1차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경질을 건의했다.
그럼 지금 국정원장이 봤었을 때 1차장이 지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 상태에서 발언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에서 발언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증언이 아니라면 저렇게 지금 특정 국회의원의 유튜브 등에 나가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발을 빼려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얼개로 볼 때 지금 어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러난 사실이 있고, 또 지금 현직 그 국정원 1차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상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직접 뭐 사표를 수리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예. 사실관계로 보자면은 당시에 그 명령 체계의 지휘계통에 본인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를 내라 하는 쪽에 그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조태용 원장이 사표를 내라는 그 지시를 했고, 그래서 본인은 사표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마치 은근슬쩍 하는 모양새로 반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홍 1차장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현직에 있게 될 경우 어떤 그 폭로성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제출했던 사표를 반려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조금, 물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측의 예.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가는가는 좀 짐작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상급자인 국방부 차관도 오늘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야권에서 이제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에서 명령이 또다시 내려와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다. 김선호 국방차관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만 면직을 허가하고 나머지 군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 뭐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인영 방첩대장이라든지 이번에 중앙고 라인에서 쿠데타를 모의했다, 또 실행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주동적인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해임이나 보직 조치를 안 하느냐, 그것은 또 제2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요. 또 일부 군의 또 간부들에게는 이번 주 말까지, 즉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휴가를 반납하라 하는 그런 뭐 지시도 내려왔다라는 뭐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저런 사항을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신 상태 아니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3일 전에 총리하고 용산에 갔을 때 아니 왜 계엄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국회가 너무 심하게 해서 경고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다. 그거는 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로 봤을 때 대통령의 판단력이 매우 아주 흐려진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에서 우리는 제2계엄령 또 경고를 해왔는데, 사실은 김종인 국방장관이 두세 달 전에 국회에 와서 두 번, 세 번이나 우리 군이 지금 계엄령 명령을 대통령이 내린다 하더라도 따를 군인이 어디 있느냐, 나부터 안 따르겠다 했는데 실제 김종원 국방장관이 주도가 돼서 쿠데타를 기도한 거고, 또 실제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거 아닙니까? 경력 부인했는데 두세 달 만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을 자꾸 경계한다 했는데, 오늘 국방차관이 그런 그 계엄 사항은 와도 명령이 내려와 따르지 않겠다 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오판,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 능력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또 다른 또 계엄이나
비정상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국이 또다시 이제 급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오늘 아침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내놓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온 뒤부터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그제 저녁에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본인에 대한 체포조 투입설에 대해서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었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입장을 급격히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또 대변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이 자체는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안 한다. 거기서부터는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이제 밤에 여러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많은 제보가 왔고 그 제보들에 대해서 믿을 만한 곳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 지금 정보기관이라고 했는데 아침에는 정보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오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정보기관은 국정원과 방첩사령부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그렇죠. 국정원 1차장 등의 어떤 얘기를 미리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일부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다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정치인의 체포, 구금 행위가 실제 있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잘 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판단에 의해서 아마도 대통령께 오늘 면담을 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으로 한동훈 대표와 나눴는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전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아침에 본인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공개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좀 전에 소식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나온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먼저 좀 어디서 이제 좀 들은 게 있는데 네.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의 총장에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장을 그제 저녁과 180도 다른 상반된 입장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국 상황은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내려질 앞으로의 그 한동훈 대표의 결정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따를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향배가 갈라질 텐데요. 자, 오늘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중대 발표가 끝나자마자 곧장 마이크를 잡아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의총장에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상황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방금 김재현 최고의 발언이 저는 정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 대통령의 물론 국민들의 많은 심려를 끼친 지금 계엄이란 행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헌재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정지어 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서 최고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보다 어떻게 저러한 정보들을 먼저 제보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에 언론들도 받아쓰기를 시작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양방에 최소한 확인을 하고 나서 발언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저희 아래 하단에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회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당 의원들에게 이 한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무 정지를 뒤집을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의총장에서는 친윤계 의원들하고 좀 설전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려고 했고 지금 의총장에 방문을 해서 무언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다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날렸다. 왜 들어와서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대통령에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면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뭔가 특이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측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용어를 좀 하나 바로잡고 싶어요. 민주당이나 지금 이 민주당 측 패널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번 행위에 대해서 쿠데타 프랑스어 어원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뜻 자체가요, 정부의 일격을 가한다, 정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무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군사 정권에 대한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 최소한 언론에서 용어는 바로 쓰자.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뭐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는 좀 신중을 기해해 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저는 이해는 되는데 저희 민주당이 먼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실패한 친이 쿠데타라는 표현은 이 국민의힘의 지금 부총장을 맡고 계시는 신지호 의원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쓰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면요. 그저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친이 쿠데타라 했는데 쿠데타라는 용어는 하급자가 상명의 명령을 어기고
전복하는 것이 쿠데타고요.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쥔 자가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친위 쿠데타라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총리가 됐습니다. 수상이 되고 난 뒤에 권력을 잡았는데도 자기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사형까지 시켰던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친위 쿠데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자, 그 여당 쪽에서 먼저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당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전 발표가 나오자마자 친윤계 쪽 그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대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 그 발언 영상 준비돼 있죠?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내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일단은 그 친윤계 쪽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뒤에 판단하자.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계라고 소위 불려지는 분들의 그동안의 입장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런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왔고,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해서는 여당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탄핵 트라우마, 이 해석을 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은 막아야 된다. 지금 방금 윤상현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 이런 태도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견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시킨다라는 한 문장으로 포함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파를 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전 그 대한민국 호에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없고 반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신념처럼 보수 진영에는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종 특검법 등에 있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 가장 많은 이탈표가 나왔을 때 4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그래도 108석을 몰아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이 당위에 근거를 해서 그와 같은 그 태세로 전부 다 이제 가져갔던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 역시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런 혼란을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당론에 입각해서 탄핵만은 막아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사실들을 볼 때 이것이 일체의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맞는 판단이었느냐, 정말 대통령이 그것이 고도의 정치 행위였느냐, 이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후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본인한테도 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원리 원칙에 입각한 판단,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이것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킬 정도의 아주 그 위중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인가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자라는 차원에서 그것보다 우선해서 신속한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 여당 일각 이 탄핵 쪽으로 급격히 선회한 것,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계엄 당시에. 그 2차 계엄령 명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네, 계엄 선포 당시로 한번 잠시 돌아가 보면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더 많은 그 계엄군이 선관위에 갔고 더 빨리 선관위에 갔습니다. 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그 배경을 놓고 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확인하려서 윤 대통령의 뜻대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300명이나 투입이 됐는데 과천청사 120여 명, 관악청사 50여 명, 선거연수원 130여 명. 주로 이제 군 3군의 이 정보 쪽 계통에 있는 그 전문 군인들까지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시켰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그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그 반출된 건 없다는 것이고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최 의원님. 자, 그 윤 대통령의 뜻대로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것인데 연영 방첩대장의 지시로 군이 선관위로 계엄령 포고령을 내리자마자 5분 만에 선관위를 가서 접수를 했다, 장악을 했다.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은 지난 4월 달의 총선, 압도적인 야당의 승리,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왜 부정하느냐? 뭔가 선관위의 어떤 개표 조작,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모르는 뭔가의 공작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결과다라고 봐지고요. 실제 대통령이 거구 유튜버들이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24대 국회를 그 부정하고 개표 조작이다라고 해왔던 그 일방적인 거구 유튜버들의 방송에 너무 심취된 결과 정말로 이거는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거, 그것은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선관위로까지 5분 만에 그렇게 군이 투입됐을까? 전혀 의혹이 안 풀렸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이루어진 지금 현재의 국회는 해산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군 투입을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실제 본인을 비롯해서 여야의 국회의원들 또 대표들을 체포해서 과천에 수방사에 감금하려 했다는 그 사실을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대통령을 믿고는 하루라도 더 통치를 받아서는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과 면담하고 난 뒤에도 한동훈 대표가 거듭 직무정지를 확인을 해줬거든요. 필요성을. 이것은 대통령이 어떤 판단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여당 대표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관위를 장악을 했던 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입증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당 대표의 입장이 하루 만에 돌변했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도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이 선관위 투입과 관련된 김용현 그 전 장관의 그 입장 표명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대변인? 저는 당연히 영향이 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군 그 계엄령이 발동되면서 군이 어디까지 투입됐는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곳은 두 곳 아닙니까? 국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계엄군이 280명 정도가 국회에 진입했다, 난입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나오는 얘기인 것처럼 선관위에 투입된 군의 숫자가 무려 300명입니다. 이것은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간 것이죠. 예. 그리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11시 40분경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여기 선관위는 10시 40분경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갔는가 하는 부분이 저희도 궁금했는데 그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뜻대로 부정선거를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어떤 선거겠습니까? 지난 4월 있었던 총선을 얘기하는 걸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을 발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야당 탓 아닙니까?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당선이 된 게 맞는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닌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을 새로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 의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자, 김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그 상황에서 입장에서 뭔가 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것도 확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이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요. 예. 절대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 각국에도 부정선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제가 묻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성역인 게 맞습니까? 이때까지 정말로 이렇게 채용 비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었고요. 소쿠리 투표, 쓰레기통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회사라는 오명을 쌓을 정도인데 지금 선관위원장 교체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감사를 한다라고 해도 감사의 범위까지도 선관위가 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역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문제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선관위는 털끝 하나 건드려서 안 되는 조직인지를 먼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23년 보안 검사를 하다가요. 예. 포렌식에서 지금 이러한 증거들이 나왔다라고 지금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갔다. 국정원에서 한 네,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이 보고를 근거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보고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 확인해 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통령의 이거 직무를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최소한 확인해야지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태학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도 했죠.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관위에 이제 계엄령이 계엄군 자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고 했는데, 계엄이 선포됐을 때 선관위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헌재에서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정말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나 예. 혹은 선관위에서 정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만한 상황을 저질렀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둬야 됩니까? 이 기간은 그냥 둬야 됩니까?
그럼 이것을 잘못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거 무조건 위원으로 몰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이 맞다, 이쪽 말이 맞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이라고 하면 지켜봐라. 이게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 안 나왔다면 대통령의 입장도 들어봐라. 그럼 무언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숱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들이 본인의 육성 녹취까지 나와도 왜 어떤 한 명도 이거 유죄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더 신중하게, 진중한 상황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선관위 투입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라고 민주당이 명명을 했죠.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또는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장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에서 확보한 일체의 자료를 이동, 폐기, 조작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명태균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 척결로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됩니다. 네, 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내란 세력이라고 아주 그냥 단정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선관위의 방첩사가 이제 들어가서 확보한 자료 거기에 저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왜 선관위를 그렇게 장악을 오히려 국회보다도 더 빨리 하려 했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예. 지난 총선 결과를 도저히 윤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야대가 이런 상황이 극심하게 벌어졌는가? 모든 지금 국정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런 모든 난백상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탓이다라는 어떤 피해식 또는 망상 뭐 이런 것에 심각하게 젖어 있었던 결과 아니냐. 그래서 선관위의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것을 뭐 소위 말하는 탈취죠. 탈취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뭐라도 나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번 국회를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국회의 활동 자체를 중지시키는 명분으로 삼아서 국회를 해산시키려 하려 했다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 선관위가 만약에 뭐 어떤 본인이 대통령이 생각할 때 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엄령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계엄령을 내려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도 있고 경찰도 다 장악되어 있는데 검경을 통해서 또 그 의혹을 밝히고 고발하면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령을 내려서 선관위를 가장 먼저 접수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한 그 주장이 근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선관위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간에 있어 왔던 소쿠리 투표 등의 행태 내지는 뭐 가족회사라고 불릴 만한 여러 정말 매우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300명이 투입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선관위에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하면, 그리고 뭔가 확인해봐야 할 진실이 있다면 고소고발이나 혹은 감사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계엄 선포를 통해서 즉시 300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에 대한 굉장한 참담함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20몇 년간을 공직에 계셨고 법조인이시고 사법 시스템의 최중앙에 계셨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계엄군을 투입해서 선관위의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했다. 내지는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2차 계엄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들었듯이, 자, 김진욱 대변인, 이 선관위에서 뭔가를 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2차 계엄을 하려는 거 아니냐. 자,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뭐 첩보 정황이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박접사령관 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국방부에서 직무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2차 계엄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서야 이런 그 직무 정지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그 지난 12월 3일 날 비상 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 새벽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그 이 직무 정지 또는 인사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어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또한 이 인사나 이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한 대표도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그랬기 하면서.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뭐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마저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사 국방부에서 지금 인사에 대한 이 직무 정지를 단행했다 하는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에 나왔다면 이런 이 의혹이 커지기 전에 사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 아직도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건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쾌한 말씀도 없이 이런 자꾸 이 지역적인 결과들이 나오면 과연 대통령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것인가? 대통령은 여전히 인식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다 이게 야당을 경고하려고 했던 이런 차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야 하고 국민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도 안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전국에서 시국 선언이 일어나고 있고 왜 광장에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모이고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늦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김진욱 대변인과 같은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 계엄 가능성을 그 야당 대표도 이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에는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네, 김민수 대변인은 야당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때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위헌적 위법적인 탄핵을 약 20차례나 반복해왔기 때문에 본인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또 반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거 없이 이게 지금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큰 사건을 두고 정치적 기회에 맞추어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더 기다려라.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정확한 근거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입장을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이 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또한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 것이야가 아니라 이랬다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윤 대통령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결탁해서 내란 범죄까지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상 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예, 김현주 대변인. 네. 그 계엄 선포가 내려질 당시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모이라고 했던 장소가 갈렸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날 제가 당번 대변인이었는데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비상 최고위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왔고 그래서 그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고위원들도 당사에 먼저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사라고 하는 곳이 이제 큰 길 하나만 건너게 되면 국회의사당 쪽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지금 15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15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 내지는 당일 그 투표에 참가했던 약 18명 정도 되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도 함께 걸어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국회 본관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5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과 그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그 경찰이 중간에 이제 우왕좌왕하는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진입을 못하게 하다가 중간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면 들여보냈다가 또 의원 본인만 들여보냈다가 또 나중에는 차단을 했다 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행태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국회로 오지 말고 당사에 있어라라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논란을 민주당 측에서 제기를 하자 본인이 당일의 타임라인을 상세하게 그리고 시간 장소까지 명확하게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의중이야 본인만이 알 수 있었겠습니다만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에 약 10여 분 지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이것이 위헌위법한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던 것과 비교하는 그런 행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는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하는 발언들이 조금씩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야당이 이제 고발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죠? 그럼 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고발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8년 만에 특수본을 구성했어요. 원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대검찰청에서 군 검찰과 함께 합동수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최 의원님?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동안 검찰이 특히 보여온 정권의 너무나 협조적인 자세, 또 야권의 편파적인 수사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대통령이 직접 최근에 검찰 고위직을 다 인사를 단행한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내란죄 수사나 직권 남용죄나 이 모든 수사를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경찰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고발을 당했는데 과연 본인을 경찰수사본부에서 경찰청장을 또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느냐, 셀프 수사 아니냐, 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상설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서 신속하게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상설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해서 총체적으로 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협조해서 최종 발표할 때는 이 모든 기관들이 합동으로 다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윤 대통령이나 이런 내란으로 고발당했던 사람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도 말씀을 나눈 대로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전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있은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그 어제와 비교해 봐도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루 만에. 자, 그러면 이제 수사가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사 이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일단은 탄핵부터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라고? 지금 보십니까? 계엄 상황에서 제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전 친윤도 아닙니다만은 욕먹을 각오로 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1심에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소멸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180 거대 야당 민주당이요. 이때까지 입법부 대화 타협 없었습니다. 입법 독재 해왔죠. 네, 그리고 지금 판사까지도 탄핵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검사들 지금 탄핵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이거 사법부에 대한 지금 통제까지도 하려고 했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권까지 건들면서 이거 행정부에 대한 통제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거 대한민국 상법 분립, 이거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지난 21대 국회부터 계속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한민국 진짜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었나요? 이거 민주당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어갔었을 때 어떠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민주당의 폭정에 의해서 어떠한 정책도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한 걸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더라, 민주당이. 단 한 걸음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되었던 쿠데타가 아니라 이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죄송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러한 진위가 뭐였는지 최소한 발언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탄핵 얘기 안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탄핵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강도를 높였다 했을 뿐이지 탄핵 이야기 계속해왔고 만약에 계엄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원하는 주제로 탄핵 이야기 결국엔 끄집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그리고 여당도 같이 정말로 민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대립을 떠나서 진짜 민생에 가까운 행동들을 좀 하자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듣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빨리 추가 입장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오늘 입장을 내놨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즉시 모입시다. 하나,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오늘 합시다. 예, 뭐 조국 대표의 경우에 이제 이 표결이 뭐 내일로 이제 예정돼 있죠. 오후 7시. 근데 뭐 5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지금 얘기 중이다.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정리될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김민수 대변인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두둔할 생각이 없지만 지금까지 야당이 해온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특히나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달에 이제 확정심이 내려지죠 선고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기회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진우 대변인 반론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떤 것부터 반론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국 대표 문제 얘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으니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조국 대표도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이고 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표를 주셨던 수백만 표의 국민들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큰 명예훼손성 발언이다라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야당이 도대체 늘 발목만 잡아왔지 뭘 도와준 적이 있느냐.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행정부의 역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저희가 거수기처럼 행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지난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대통령께서 과연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다른 타 야당들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어 보셨습니까? 협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야당의 탓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진짜 국민들 보기에 너무 민망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군 주요 간부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직무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원내 비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상 대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탄핵 소추안 표결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원내 비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모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상 대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국회 침탈, 또 다른 내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회를 지킬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총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발언들이 하나하나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고 밝혔다 했는데 자, 최인호 의원님, 비상대기 이런 상황과 맞물려 좀 보고 있는 겁니까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방첩 사령관이나 뭐 수도 사령관이나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 주요 보직들을 계엄에 가담했던 군 인사들에 대해서 뭐 일단 뭐 대기 발령식으로 인사 조치를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도 의심을 가지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도 만일에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대통령을 면담하고 난 뒤에도 한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변함이 없다. 계엄령은 정당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여당 대표가 말씀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될 때까지는 국회가 저렇게 비상하게 국회를 지키는 이런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대변인은 이제 야당에서 비상대기에 들어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야당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그 의사진행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졌으면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고가 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투표에 붙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쪽 의원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이탈표를 더 끌어내려는 그러한 의도로 어제만 하더라도 토요일 7시로 이제 아마 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진행 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국익에 우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조국 그 대표가 그 본인이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12월 12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연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이렇게 전국이 어지러운 그 틈을 타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는 매우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야권 그 대표들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오해 살 만한 일은 할 필요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어떤 조치입니까? 원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 세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확인이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안을 제출했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좀 확인할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거 보여지는데 어떤 그 부분 중 지금 이상민 장관이 그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테면 지금 그 대통령에게 탄핵을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고요.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민 장관이 지금 경찰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의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들이 그 경찰 경력을 통해 가지고 막아섰던 부분,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국회의장까지 담을 넘어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없었다면 또는 이게 지금 누가 했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조기호 경찰청장도 본인이 지시했다는 건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인지 서울경찰청장이 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지시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탄핵이 마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완전히 대통령 측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은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고 그 정지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말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탄핵 표결 오늘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오늘 뭔가 좀 중대 변화가 또 있을지 예정돼 있는 대로 내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전국을 좀 간단히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냐 마냐죠. 탄핵에 대한 기각이냐 예. 아니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이제 헌재의 몫이고요. 일단 가결된 뒤의 상황이죠. 그렇죠. 가결이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이게 탄핵 소추만 가결이 되면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지금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거든요. 기각됐습니다. 소추까지는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위법이 없었다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가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마치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몰고 가다 보면 이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가 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될지 혹은 여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탄핵 소추의 가결을 동의를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의 리스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말에 좀 신중하라. 지금은 신중할 때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더 확인해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은 일단 지금 전국의 키는 여당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그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면담 후에도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비추어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의원들 이번에 계엄 해제를 찬성했던 18명의 의원들은 한 대표의 말대로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오늘 사실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알려진 예를 들면 국정원 1차장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또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등의 충격적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 여당 대표까지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소추에 대한 찬성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3일에 밤에 있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한 사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석 달 이상 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입으신 피해와 고통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돼서 여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시사변 내지는 그에 상당한 국가 비상사태에 내려져야 마땅할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에 관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탄핵소추안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 300명이 뭐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념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를 기화로 해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누구나 지난 사나흘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차분하게 이 사태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김진욱 대변인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탄핵 소추안은 일부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걸 국회의원들이 그 민의를 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그 민의를 파악해 보시는데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